여러분 대박입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던 미래 중동의 오일머니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거대한 흐름이 현실이 됐습니다. 단순히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그야말로 금융의 지각 변동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월스트리트, 즉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른바 메나 M&A 지역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뜨거운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심장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신호탄을 아주 화려하게 쏘아 올린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펄사그룹이라는 곳,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곳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브레라 홀딩스라는 기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 조달을 주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단순히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투자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뒤바꿀 거대한 계획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원래 축구구단을 운영하던 이 브레라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름부터 솔메이트로 바꿨는데요. 이름에서부터 감이 오시죠? 바로 솔라나 코인을 기반으로 한 기업 재무자산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무려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100억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투자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솔라나로만 가득 채워진 디지털 자산 금고를 만드는데 투입된다는 겁니다. 회사의 금고를 달러나 금이 아니라 솔라나라는 디지털 자산으로 채우겠다는 이 담대한 발상,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건 이 계획에 참여한 플레이어들의 면면입니다. 중동의 펄사그룹은 물론이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유럽의 크립토 펀드 락웨이엑스, 그리고 심지어 솔라나 재단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자본들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솔라나라는 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글로벌 연합의 출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메이트는 4천억 1천만 원어치의 솔라나를 사서 그냥 금고에 넣어두기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들의 전략은 훨씬 더 치밀하고 공격적입니다. 일단 매입한 솔라나 토큰을 장기 보유하면서 이걸 스테이킹해서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을 챙기겠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솔메이트는 아예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솔라나 검증자 노드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솔라나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중동 지역 블록체인 인프라의 핵심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게다가 솔라나 재단과 직접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솔라나 토큰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솔라나 생태계의 핵심 참여자, 나아가서는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움직임은 솔메이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몇 년 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수하며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트렌드를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 솔라나를 둘러싸고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조직적이고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6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무려 1,583만 개의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935만 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스테이킹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평균 스테이킹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연 17.7%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수익률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쌓아두는 것보다 솔라나를 사서 스테이킹하는 게 훨씬 이득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포워드 인더스트리, 샤프 테크놀로지, 디파이 디벨롭트 같은 나스닥 상장사들이 수백만 개의 솔라나를 매입해서 회사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했고요. 갤럭시 디지털 같은 회사는 단 5일 만에 650만 개의 솔라나를 쓸어 담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헬리우스 메디컬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해서 솔라나를 대량 매입하고 이걸로 스테이킹과 대출 사업까지 벌일 계획이라고 하니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과거에 몇몇 기업들이 현금 자산의 일부를 암호화폐로 다변화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솔메이트의 사례처럼 암호화폐 자체를 회사의 중심 사업 모델로 내세우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솔라나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솔라나 가격은 2025년에 들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9월 중순에는 25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죠. 기업들은 이런 네트워크의 성장이 앞으로 더 큰 재무적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압도적인 스테이킹 수익률입니다. 연 17.7%에 달하는 이자 수익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는 네트워크에 대한 영향력 확대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검증 노드를 운영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미래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입니다. 솔라나 같은 첨단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전통 자산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솔메이트 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이름이 바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입니다. 혁신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가 단순히 투자금만 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아크 인베스트는 솔메이트의 주식을 무려 650만 주나 사들여서 자신들의 상장 ETF에 편입시켰습니다. 1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지분을 확보한 건데요. 이건 아크 인베스트가 단순히 솔라나 코인의 가격 상승에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솔라나를 기업 금고에 쌓는 이 사업 모델 자체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 사업의 성공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죠. 캐시우드의 선택은 언제나 시장의 방향을 예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는 솔라나 생태계에 엄청난 신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와 함께 이번 딜에 참여한 아랍에미리트의 펄사그룹, 그리고 체코 기반의 라거웨이 X, 솔라나 재단의 존재는 이 움직임이 단순한 기업의 선택을 넘어 다국적 연합의 거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투자를 주도한 펄사그룹의 CEO는 솔라나를 아랍에미리트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육성해서 대규모 블록체인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중동의 자본이 이제는 단순히 돈만 되는 재무적 투자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방향을 함께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조력자이자 공동 설계자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하필 중동,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웹 3.5의 허브가 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온 치밀한 규제 혁신과 인프라 조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한 아랍에미리트의 행보는 정부와 규제기관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 분야를 키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규제청 FIDARI라는 독립된 규제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에 문을 연 이 기관은 바이낸스를 비롯한 글로벌 거래소들에게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해주고 최근에는 마진 거래나 토큰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하면서 시장의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주니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두바이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여기에 더해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를 관할하는 두바이 금융서비스 DFSA는 별도의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체적인 법률 체계를 가진 금융특구인데요. DFSA는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암호화폐 토큰 목록을 운영하면서 이 목록에 있는 토큰들만 금융센터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USDC나 유로스테이블 코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토큰이 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USD입니다. RLUSD가 공식 승인되면서 이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안에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RLUSD를 활용해서 결제, 재무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두바이가 규제라는 틀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얼마나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동안 아부다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ADGM이라는 금융자유구역을 통해 이미 2018년부터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며 일찌감치 기반을 닦아왔고요. 최근에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승인하며 제도권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 디지털 디르함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공공 디지털 화폐가 함께 공존하며 시너지를 내는 혼합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규제와 정부 주도의 혁신 드라이브는 중동 지역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자본과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되고 있습니다. 솔메이트가 아부다비에 거점을 두기로 한 것, 리플이 두바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현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 모두 이런 친혁신적인 환경 덕분이죠. 특히 중동 정부는 시험적으로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청이 추진하는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안전하게 추진되고 있죠. 정부가 멍석을 깔아주니 민간 기업들은 안심하고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바로 오일머니로 대변되는 이 지역의 풍부한 자본입니다. 걸프 국가들의 막대한 자본은 이제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를 넘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핀테크 같은 신기술 분야로 빠르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부 펀드들이 직접 글로벌 크립토 펀드에 출자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솔메이트 디레펄사 그룹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중동 자본이 암호화폐 산업에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솔라나가 기업의 재무자산으로서 어떻게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중동 지역에서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리플, 즉 XRP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XRP는 솔라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바로 거래와 실물 인프라 측면에서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두바이 토지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입니다. 두바이 정부는 부동산 거래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으로 만드는 프립토민트라는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플랫폼의 기술 기반으로 채택된 블록체인이 바로 XRP 레저입니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 등기 권리를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XRP 레저에 기록하고 이걸 기존의 정부 등기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시킵니다. 덕분에 투자자들은 최소 2,000디르함, 우리 돈으로 약 72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값비싼 두바이 부동산의 지분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토큰은 정부 공식 장부와 연동되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도 완벽하게 보장되죠. 두바이 정부는 이 플랫폼을 통해 2033년까지 전체 부동산 시장의 7%, 무려 16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토큰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물 경제의 핵심인 부동산 시장을 블록체인 기술로 완전히 혁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XRP 레저가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토큰화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LUSD는 리플사가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뉴욕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의 규제하에 발행되는 그야말로 엔터프라이즈급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2025년 6월 두바이 정부가 LLUSD를 공식 승인하면서 이제 두바이의 부동산 플랫폼에서 거래 정산 통화로 LLUSD가 쓰일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아니라 안정적인 달러 가치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부동산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RP 기반 인프라 혁신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국제송금과 결제망입니다. 리플은 2025년 3월에 두바이 DFSA로부터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불과 2달 만에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파트너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와 디지털 송금 핀테크 마모인데요. 리플은 리플 페이먼츠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들과 협력합니다. 이 플랫폼은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XRP, 그리고 기존의 법정화폐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인데요. 이제 잔드뱅크와 마모는 리플의 기술을 통해 기존의 낡은 은행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라나와 XRP 두 사례 모두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는 기업들이 솔라나 토큰 그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매입해서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채우는 전략입니다. 코인을 금고에 쌓아두고 토큰 가격의 상승과 스테이킹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이 경우 기업은 솔라나 네트워크의 성장이 곧 자신들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든든한 후견인이자 운명 공동체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다만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하죠. 반면에 XRP의 경우는 전략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개선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건데요. 기업들이 XRP 토큰 자체를 대량으로 보유하기보다는 XRP 레저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비효율적이었던 부동산 거래나 국제 송금 같은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 XRP는 국제 송금 시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 통화로 아주 잠깐 활용되거나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쓰이죠.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간접적인 수익 증대를 가져오는 모델입니다. XRP 토큰의 가격 상승은 이들 기업의 주요 목표라기보다는
네트워크 활용이 늘어난 결과물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론적으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흐름, 즉 솔라나를 통한 코인 재무 모델의 부상과 XRP를 통한 블록체인 인프라 혁신은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한 발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를 채우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XRP는 기업과 정부의 손익계산서를 개선하는 전략 인프라로 활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암호화폐 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스며드는 거대한 변화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들이 금고의 달러나 유로 대신 솔라나 같은 코인을 보관하는 일이 흔해지고, 국제 송금을 할 때 낡은 은행망 대신 XRP 레저를 타는 일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면 우리가 알던 금융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중동의 자본과 정책이 그 변화를 앞당기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보면서 암호화폐 자산 활용의 새로운 공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쓰는 플레이북은 기업 재무 전략의 지평을 넓히고 있고, XRP가 깔고 있는 인프라는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